어제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로 언론들은 총공격을 하며 도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하나 제대로 수사도 못하는 것들이 정의를 외치는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 조중동이 이렇게 사설로 이원석을 쉴드 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윗선에 대한 수사를 타고 넘어가면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는 결정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이번 주 국조에서 터질 큰 부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하려면 검찰 인사를 내야 되는 건데 국정원의 인사도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벌써 검찰 측면에서 보면 서울중앙, 남부, 수원지검까지 움직였죠. 그 수원지검 내부를 봐도 박상용 검사는 지금 대부분이 형사 6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감찰부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찰부서 그리고 송경민이 그 공공수사부, 한광일이 형사 6부.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감찰부서하고 나머지 두 부서의 차장이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검장이 움직인 거죠. 그럼 이 라인만 봐도 이렇게 각각 3개, 4개의 지검이 동시에 움직일 정도라고 하면 대검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대검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 대검이 독자적 움직였냐? 국정원과 금감원과 FIU까지 움직였으니까 이걸 마사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실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사의 인사는 검찰총장이 의견을 주지만 인사권자는 그러니까 뭐 도장을 띈 건 대통령이지만 그 인사 이동에 대해서 할 땐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통상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 발령을 내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죠. 네, 한동훈. 그리고 이거 유도윤 부장검사란 분은 2017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 수사할 때 그때도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정원에 있었고 윤석열의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에서 호흡을 같이 맞췄는데 검사가 국정원에 2번 파견 나간 사례는 이분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한번 손발을 맞춰봤던 것 같고 굉장히 나름대로 윤석열 입장에서 일을 잘하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뭐 금융정보분석원도 있고 금감원도 막 등장을 하고 금감원장도 이번에 되게 유의미한 보고를 했잖아요.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안이 보통 이제 언론에서 다뤄질 때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일부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좀 이제 시계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22년 2월경, 22년 초에 FIU에서 그 쌍방울의 이상거래 징후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FIU는 금융정보분석원, 우리가 뭐 이제 계좌이체하거나 이상거래 있으면 감시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거의 주로 이제 그 쌍방울 CD로 전환사채로 이상거래 포착을 하는데 이걸 바로 대검에 고발을 해요. 대검에 고발을 하는데 대검이 이 건을 어디로 보내냐면 그 당시에 이재명을 털고 있었던 수원으로 보냅니다. 수원지검으로.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관할이 아닌데. 근데 수원지검이 이걸 받고 나서 뭘 하냐면 사실 이상거래 징후를 수사를 이첩받으면 그 이첩받은 지검 검찰은 해당 기업의 자금 흐름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지검이 쌍방울의 그 자금 흐름 다 살펴봐요. 뭐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 금감원 등이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작 수사를 위해 한몸처럼 움직였고 그곳에는 하나같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파면되고 감옥에 갇힌 지금도 그 졸개 검사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들고 다니는 현실이 이해되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의 검찰권 남용은 국정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특검 수사를 통해 전모를 샅샅이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